전일 급등이 바로 나와주면서 수익률 22.86%를 기록했고요. 비트컴퓨터가 26.36%, 엑세스바이오가 17.4% 수익 달성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한라홀딩스가 10%대 강세로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아난티와 다른 종목들 손실 좀 보고 있지만 워낙 지금 종목들 목표가 달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포트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재훈 전문의와 만나보기 전에 이렇게 포트 구성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 2번에다가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전일 모두 강세를 보였고 또 HLB 최근에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매수한 종목인데 어제 급등이 좀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목표가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전략들 좀 자세하게 세워주시죠. HLB는 차익을 했고요. 다시 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기다렸다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포트 종목군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령제약이 아마 23,000원권역에서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유무상증자가 되면서 권리당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무상증자가 아마 0.2주, 주당 0.2주고요. 유상증자가 0.08주인데요. 혹여나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하고 가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유상증자가 좀 받으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좀 밀려 내려왔어요. 혼조세로 좀 보였죠. 다우지수만 0.15%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2%대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도 일단 약세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수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괜찮아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고점을 좀 갱신하지는 못한 그런 모습들이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는 오늘 이제 3거래일째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거래일째 매수가 유입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출해되는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부분들,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선물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이라든가 환율,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50원 자리대를 훌쩍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 다시 이게 45원 자리대를 넘어서는지 그 부분들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종목장이에요. 종목장이고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은 부분들이 있고 지수주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이랑 모아가는 전략은 좀 괜찮지만 수익을 좀 추구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라면 일단 중소형주 쪽으로 보는 게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테마성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초보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렇다면 실적이 좀 좋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폭염이 이르게 좀 왔어요. 장마가 끝났나 싶기도 한데 비도 얼마 안 왔습니다. 근데 이제 폭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고 코로나 부분들 때문에 직호 생활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판매량이 좀 불티가 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관련주들이 좀 있어요. 파세코라는 기업도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전날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됐어요. 한 번 더 눌러준다라면 5일선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에 있죠.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신일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데 선풍기를 좀 생산을 하고 있죠. 저도 쓰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코웨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0일선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OLED TV의 이 성장 부분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2분기 때에 10%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아마 생산 라인 증설을 검토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장비주들을 좀 봐야 되겠죠. 발주를 좀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LG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 비아트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열처리 장비를 좀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비아트론이라는 기업, 이런 정도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ICD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삼성 쪽과 LG 쪽에 모두 다 공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인베니아도 마찬가지로 LG 쪽에 있고요. 아바코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도 최근에 디스플레이 종목군들이 바닥을 치고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키스트입니다. YG엔터라든가 SM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키스트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 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니까 이런 종목군들 좀 보신다든가 아니면 심텍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좋아요.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됐고 박스 구간이니까 오늘 조금 눌러주는 그런 자리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